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자주 들리곤 합니다. 실제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질 만큼 많은 분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점점 위축되는 것 같아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개미는 부지런히 여름 내내 먹이를 모았고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며 놀다가 겨울이 되어 굶주렸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개미가 겨울에 열심히 일한 덕분에 배불리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누구나 꿈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선생님이나 과학자도 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꿈을 잠시 접어두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한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제는 나만의 두 번째 꿈을 찾아볼 때입니다. 그 꿈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가슴이 설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두 번째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꿈을 찾으려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껏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만남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어릴 적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본다거나 오래된 LP판을 꺼내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다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나만의 두 번째 꿈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두 번째 꿈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무언가를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일은 금방 지치고 흥미를 잃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등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둘레길 걷기 같은 활동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손재주가 좋다면 뜨개질이나 도자기 공예를 배워보는 것도 좋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선 곳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나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나 악기 연주를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컴퓨터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처 몰랐던 자신의 재능이나 흥미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문화센터에서 만난 7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는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는데 이제는 손주들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손주들이 보낸 사진을 보며 하루를 보내신다고 하시더군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시작하기도 전에 부담을 느껴 포기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워서 전시회를 열겠다는 목표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 자신감이 쌓여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이웃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 산책부터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동네 뒷산까지 등반하는 등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꿈을 찾고 이루어 나가는 과정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를 넘어 우리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미 활동이나 여가 생활을 꾸준히 즐기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00세 시대 나만의 두 번째 꿈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꿈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이가 너무 많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모든 위대한 시작은 작은 한 걸음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 꿈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바로 나이와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편견입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울 거야. 예전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 하는 생각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평생 동안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붓글씨를 시작해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게 된 분 80이 되어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작은 음악회를 연 분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뇌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인 셈입니다. 두 번째로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흔히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서서히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배드민턴 라켓을 잡았을 때 서브가 엉망이고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셔틀콕을 보며 활짝 웃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서투른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좋은 의도든 아니든 이런저런 조언을 건네곤 합니다. 그 나이에 그걸 해서 뭐하게. 그럴 시간에 그냥 편히 쉬지 않은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도전을 멈추게 만드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직 나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내 삶을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꿈을 향한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는 소중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며 몰입하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다시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더 높고 질병에 대한 회복력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도 마세요. 그저 가슴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비록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그 세상은 분명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꿈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을 슬기로운 생활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 우리는 100세 시대에 나만의 두 번째 꿈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꿈을 찾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편견, 완벽주의, 다른 사람의 시선 등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았죠. 오늘은 그 아름다운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실제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팁은 바로 작은 성취를 기록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창한 성공만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여정은 아주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면 오늘 스케치북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린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기타를 배우기로 했다면 오늘은 코드 하나를 잡는 연습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취입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느껴지는 작은 성공들을 매일매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잘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칭찬해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작은 기록들이 쌓여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키워줄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 달성 과정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목표를 이룰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작은 성취가 모여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두 번째 팁은 꿈을 함께 나눌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함께 붓글씨를 배우는 친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툰 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쁨은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지인 중 한 분은 처음에는 혼자서 기타를 배우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뻔했는데 우연히 동네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지금은 작은 공연도 할 만큼 실력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함께하는 즐거움이 그분의 열정을 되살린 것입니다. 세 번째 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자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꼬마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에디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효과가 없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향한 길에서 만나는 실패들은 그저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동안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두 번째 꿈을 찾아보세요. 그 꿈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꿈을 향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꿈을 향한 멋진 도전을 슬기로운 생활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번의 시간에 걸쳐 100세 시대에 나만의 두 번째 꿈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을 향한 여정을 응원하며 두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 두 번째 꿈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과 열정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꿈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몸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마라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만 여러분의 두 번째 꿈을 향한 발걸음도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꿈이 너무 소박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워야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공원에서 멋진 풍경 사진을 찍는 것, 손주에게 들려줄 나만의 자서전을 쓰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훌륭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통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반짝이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두 번째 꿈을 찾아보세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줄 것입니다. 슬기로운 생활이 항상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